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이자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주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출산율 관련 소식인데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최저 출산율 관련 소식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이제는 감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CBS에서도 연중 캠페인으로 해피버스 K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하고 있을 만큼 좀 가장 위급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2월 28일에 이제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죠. 이제 코시스에서 아주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상 공식적인 인구 통계 작성 이후에 한 국가가 기록한 최저 출산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네.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난 10여 년이 넘게 경제 위기론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 한국 사회 경제의 어떤 체질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도 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도 문제인 걸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시한폭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정말 해결이 시급한데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앞에서 지금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네. 그 눈앞에 두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음.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이미 아시다시피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오래전부터 가파른 내리막길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문 닫는 소아과 그다음에 문 닫는 산부인과 관련 뉴스는 이미 몇 년째 들어보셨을 테고요. 네. 2012년까지만 해도 48만 명대를 기록하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17년에 35만 명대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25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예. 거의 5년마다 10만 명씩 지금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좀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들답게 뭔가를 다 이런 것도 1등을 하고 싶은 건지라고 네. 보기에는 좀 씁쓸하죠. 네. 네. 근데 정말 앞서 얘기해 주셨듯 소아과가 줄어들어서 병원 진료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저출산으로 산부인과가 폐업했다는 얘기 정말 모두 주변에서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는 듯한데 합계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렇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작년이죠. 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통계학자들의 전망으로는 올해는 이 수치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가 하면요. 그 이민과 같은 그 유입 인구가 없이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상식적으로 보면 2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합계 출산율이 1이면 네.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부가 아이 한 명을 낳으면 그 아이가 여성일 확률은 거의 50% 정도잖아요. 네.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아이 2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건데 2명이 만나서 아이를 1명을 낳으면 이제 인구가 50%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이를 1명도 낳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1명도 안 낳는다는 네네. 얘기니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 급격하게 초고령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초고령 사회와 고령화 사회의 좀 차이점을 살펴보죠. 최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져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용어가 비슷한데 좀 다르게 사용돼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 뭐 음. 초고령 사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한 국가 사회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용어들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뭐 좀 무분별하게 음. 사용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네. 우선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 음. 그리고 초고령 사회 이렇게 3단계로 학계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화 사회는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 네.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고령 사회인데요. 고령 네.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음. 사회를 일컫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고령 사회 음. 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음.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내년인 2025년부터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 거의 자명한 사실로 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2000년대 중반 예측에서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게 2040년 정도가 될 거라고 음. 예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5년에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는 거니까 음. 예상보다 무려 15년이나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 속도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던데 이런 건 좀 이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뭐 합니다. 축구, 야구 뭘 해도 일본한테 무조건 이겨야 네, 되는 게 이겨야 또 되긴 우리나라 하지만 뭐 좀 그런 정서인데 사실 이런 거 좀 안 이겼으면 지고 좋겠다 싶은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죠. 한국이 이제 2017년 인구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4.2%를 차지해서 사상 처음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예. 한국이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으니까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접어든 거죠. 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던 일본도 1970년 고령화 사회 음. 그리고 1994년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음. 24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걸 이제 한국이 17년으로 당긴 거예요. 네. 참고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요. 프랑스가 115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73년, 독일이 40년 걸렸으니까 네. 한국은 17년 만에 이걸 해냈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지 짐작이 되실 텐데 네.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된다. 불과 8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세계 신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인데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말 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시한폭탄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참 그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사회의 어떤 활력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활력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 네. 사회가. 저출산 문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고령화 문제 때문에 또 산업과 소비 부분 모두 뭔가 좀 새로운 활력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 원인이 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요. 청년 세대가 소위 이제 우리가 3포 세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는 N포 세대라고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어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어떤 핵심 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청년층의 일자리의 문제와 주거 문제, 이것이 이제 이들 세대를 넘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네. 이 문제를 좀 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 저출산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안 낳아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또 주변에 보면 결혼도 하고 싶고 또 아이도 낳아서 기르고 싶고 그렇지만 여건이 안 돼서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주변에 보시면요. 확실히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 시기가 많이 늦춰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결혼한 부부들의 어떤 출산 비율을 보면요.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 30대 청년층 혼인 가구에서만 놓고 보면은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결혼한 부부들의 출산율은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음. 거입니다. 네. 2019년 1월 5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요. 1985년 20, 30대 혼인 가구의 출산율이 12.95%인데 비해서 네. 2015년에 20, 30대 혼인 가구의 출산율은 14.65%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93%로 저점을 찍은 이후에 네. 20, 30대 혼인 가구에서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시작하는 추세가 또 일부에서는 발견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가장 자녀를 많이 낳는 연령대는 20, 30대에서 혼인 가구 한 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네. 전체적인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일종의 어떤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바로 만혼, 그러니까 네. 이제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비혼, 음. 결혼하지 않는 것, 네. 이 두 가지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혼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아이를 많이 낳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뭐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20대 초중반에 다 결혼을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많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뭐 2명 또 많이 낳으면 뭐 3명 이상도 이렇게 낳을 수가 있는 나이가 되는데 네. 지금은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진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결혼 연령이 30대 중후반, 심지어는 40대까지 넘어가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네.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음. 이제 한 명 이상을 낳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제 이미 나이가 그렇죠.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혼인 건수가 많아져야 합계 출산율도 올라간다. 그리고 네. 혼인을 빨리 할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라고 네네. 하는 건데 청년들이 왜 결혼을 미루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야기를 정말 듣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 고령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결혼을 못해서 포기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일단 결혼한 청년층 가구에서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작동을 했지만 네. 반대로 자녀 수를 늘리거나 아예 결혼을 원해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와 더불어서 개인화된 여가 문화, 그 다음에 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회 환경이 마련된 것도 결혼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 결국에는 결혼과 출산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서 개인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 사회가 축소지향의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적은 인구 사회에서의 최선책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저는 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 짚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